영화가 시작하면 뉴 잉글랜드의 한적한 마을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아담의 집 위로 거대한 거미가 나타나는데 그 집은 사실 아담 부부의 다락방에 있는 마을 모형들 중 하나로 아담은 거미를 잡아 창문 밖으로 거미를 놓아줍니다. 여기까지가 비틀주스의 오프닝이라고 생각하며 오프닝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밀한 영화 해석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한적한 마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남편 아담과 아내 바바라 부부. 2주간의 휴가를 맞은 부부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차를 타고 시내의 가게로 향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아담과 바바라는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주인공의 사망. 이것은 영화 시작 8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동안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점점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담 부부의 집으로 새로운 가족이 이사오게 됩니다. 찰스와 델리아, 그리고 딸 리디아입니다. 델리아는 오토와 함께 집안 곳곳을 누비며 집 전체를 개조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인이던 아담 부부는 자신들이 귀신인 것을 이용해 그들을 내쫓으려 시도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귀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보 사망자 안내서에는 산 사람은 죽은 자를 안 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찰스 부부를 내쫓는데 실패한 아담 부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틀주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승에서 만난 아담 부부의 담당자 주노는 비틀주스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아담 부부는 주노의 조언대로 노력해보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고 리디아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리디아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실패를 겪은 아담 부부는 비틀주스를 만나보지만 비틀주스는 굉장히 특이한 귀신이었고 바바라는 그런 비틀주스가 좀 변태 같다며 우리끼리 다시 해보자고 말합니다. 찰스 부부가 사람들을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 아담 부부는 그들을 춤추고 노래하도록 조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아담 부부가 협조하지 않자 다락방으로 쳐들어가게 되고 오토는 거기서 초보 사망자 안내책을 발견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비틀주스는 아담 부부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만 너무 심한 비틀주스를 아담 부부가 다시 돌려놓습니다. 주노에게 불려간 아담 부부는 여러가지 코치를 받게 되고 찰스 부부는 여전히 귀신들을 이용할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디아는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유서를 남기고 아담 부부를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비틀주스를 만나게 됩니다. 비틀주스의 꼬임에 빠져 리디아가 그의 이름을 세 번째 부르려는 찰나 아담 부부가 나타나 저지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아담 부부와 같이 살겠다는 리디아에게 죽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며 인간인 채로 자신들과 같이 살자고 얘기합니다. 찰스 부부와 오토는 초보 사망자 안내책을 이용해 아담 부부를 강제로 불러내어 유령 테마파크를 만들 돈을 지원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소환된 아담 부부는 늙어 죽어가고 결국 리디아는 비틀주스를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비틀주스가 리디아를 도와주는 조건은 다시는 저승에 돌아가지 않도록 리디아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틀주스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아담 부부를 도와준 뒤 그 자리에서 강제로 리디아와 결혼식을 하려 합니다. 리디아를 위해 아담 부부는 비틀주스를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아담 부부와 찰스 부부 그리고 리디아는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를 만한 영화인 비틀주스는 영화감독 팀 버튼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팀 버튼의 출세작입니다. 저는 영화 비틀주스를 이미 10번도 넘게 봤지만 아직도 가끔씩 꺼내보는 영화 중 하나로 무척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 비틀주스를 오락영화로 즐기는 것도 분명 행복한 일이지만 영화를 조금 더 이해하기 바란다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산 자는 죽은 자를 안 본다 라는 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것입니다. 귀신을 안 본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풍자이며 자신과 다르면 이상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태세가 만연한 현실에 대한 풍자이기도 합니다. 우물 위로 쳐다보는 풍경이 전부인 우물안 개구리 같이 영화에 나오는 사각의 창문틀은 등장인물들의 좁은 시야를 상징합니다. 네모난 창문틀 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나머지는 벽으로 가린 채 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사온 찰스가 망원경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구경하는 장면 또한 비슷한 상징이며 아름다운 새의 모습으로 가득 찬 찰스의 서재와는 달리 망원경으로 보게 되는 새는 동물의 내장 같은 것을 먹고 있는 흉측한 새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미국의 새라는 책의 도감처럼 자유를 상징하는 미국의 번지르르한 겉모습과는 달리 인종차별과 편견으로 흉측했던 당시 미국의 현실에 대한 풍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부셔버리는 이 장면은 그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라는 감독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화를 관람하듯 창문틀 뒤로 앉아있는 귀신들의 장면, 이어서 카메라가 창문틀 사이로 넓은 마을의 풍경을 보여주고 그 창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대화를 나누는 찰스 부부를 보여주는 장면 역시 좁은 시야로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아담이 모형 마을의 거미를 잡아 창문밖 마을에 놓아주는 장면은 마을 모형과 창문틀처럼 좁은 세상과 좁은 시야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암시, 그리고 영화 비틀주스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좁은 세상에서 관객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팀 버튼의 선언과도 같은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좁은 시야와 연관하여 주목해야 될 장면과 인물이 있습니다. 바바라는 저승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 귀신들을 보고 죽으면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귀신이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코믹하게 지나가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로 누구나 다 다른 개성을 지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영화 비틀주스는 서로가 다 다른 개성과 모습을 가졌음에도 자신과 다르면 이상하고 특이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과 이상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저 서로 다를 뿐이라는 다양성과 개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하면 귀신과 인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영화의 결말처럼 현실에서도 다 같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영화 비틀주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취미나 취향을 가진 모든 이들, 그러니까 기괴한 괴물에 빠져서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았던 어린 시절의 팀 버튼처럼 내 인생은 암실이라며 외로움에 죽음을 생각했던 리디아를 위로하고 아직도 이상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팀 버튼은 바바라를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죽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어.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 없이 자신의 취향을 갖고 살다 보면 그 삶은 남들보다 더 즐겁고 유쾌할 것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더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비틀주스는 분석하지 않아도 무척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편하게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